체제를 변경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날씨 속에도 오늘도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8월 10일 토요 집회에 사회를 맡게 된 김광진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석! 네, 제가 먼저 음질이 조금 낮았습니다. 음향이 막 떨리더니 조금 낮았네요. 제가 먼저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유튜버님들을 소개시키는 동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단체장님, 연설자님, 그리고 국본의 임원님들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와 도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에 계시는 김장로 TV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김장로 TV 유튜브에서 찾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오뚜기 방송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오뚜기 방송 최근에 계정이 폭파된 관계로 구독자 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필히 오뚜기 방송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올인 코리아 조용한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는 우리 점잖게 앉아 계시는 정지훈 TV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옆으로는 우리 김장로 방송 2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회 맨 뒤에서 항상 저희 집회 모습을 찍고 계시는 오건수 TV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십니다. 네, 협력업체 단체장님들께서 이 연단에 나오시기까지 저는 국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 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10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원천 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이며 3구 대선 4.10 총선 또한 원천 무효로서 22대 국회는 불법입니다. 선거는 법치, 사법, 언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무결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 조직으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전산집계, 재등포 선거 등 하루빨리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 등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에 주고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의 족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하여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연단 앞에 나오신 우리 단체장님과 국본의 임원, 연설자 분들이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고 나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렷.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충성! 바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파괴 체제전복,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 완성으로 부정선거 근본적 대책 없는 선거 의미 없다. 헌법 부정 5.18 특별법 폐지, 체제전복 5.18 국짐 더블당, 민노총 전교조 종북 좌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나라.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철폐, 투표소 수개표 도입, 탄핵무효, 헌정복원,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 무장 자유대한민국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흥몇!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연단에 계신 분은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론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며 감금 상태에 있으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언 및 호국 명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등 묵념. 바로 연단에 계신 분들이 애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단에 계신 분 차렷!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추석! 바로 이것으로서 국민 의례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대회는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격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박정희 대통령의 낭독하시는 국민교육헌장을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실 때 100년 계획을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 내용을 잘 음미할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연사님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인방송의 조용한 대표님 1번 연사로 모셔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연설하고 싶다고. 사실 민중 사무총장이 전하는 주간동향 그거 다 듣고 연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간동향이 대한민국 여당 야당 좌파 우파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민들의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본의 주간 동향 보고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흐름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제가 연설하는 것이 항상 기쁨이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연설하게 됐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여러가지 큰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출구조사에서 야당이 66.7%, 야당이 66% 이기고 출구조사에서 여당이 마두로 차베스를 이은 공산주의자 마두로가 31% 이겨가지고 베네수엘라에는 선거혁명으로 빨갱이 정권을 몰아냈는데 부정선거로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내전적 상황에서 다수의 3분의 2의 우파와 3분의 1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밑에서 길들으면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던 민주파리들 좌빨들이 지금 권력을 잡아 국민을 누르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베네수엘라에도 끝내 알량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들의 알량한 복지, 알량한 인권, 알량한 민주, 알량한 공정, 알량한 자유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한 20-30년 빨갱이 세상 돼 보니까 이제 국민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경화를 겪어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예쁜 여자들이 빵을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다시 우경화를 통해서 국가 정상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지금 혁명이 난리잖아요. 민주화의 탈을 쓰고 방글라데시 독립의 영웅의 딸내미가 독립파리, 해방파리, 건국파리, 민주화 영웅이라는 꼴값에 민주화파리 하다가 국민혁명으로 쫓겨났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사정을 보면은 한국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소위 민주화 정권이 들어오면서 독립유공자, 해방운동가들이 전부 빨갱이들을 국가 건국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빨갱이. 독립투사 건국유공자는 이종찬이처럼 이회영이 무정부주의자, 주세주기, 여운형이 사회주의자, 일본에서 벗어나가지고 소련의 식민지가 되자 하는 이놈들이 지금 광복해 장악해가지고 지금 뭐 광복해서 원래 저 독립기념관 관장 뉴라이트 사람 독립기념관 관장 된다고 뉴라이트 우파는 독립기념관장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 법석하니 언론들이 그죠? 일본에서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립된 이후에 북한처럼 빨갱이 나라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민족 국가가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을 자유와 민주화 복지가 넘치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일제시대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모든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그게 북한. 두 번째가 아이고 우리들도 미군이 와서 해방됐으면은 미국에 줄을 잘 섰으면 우리도 좋은 세상 만났을 낀데 북한에서 두 가지 아우성입니다. 남한에서 미국에 줄 잘 서고 라이트 우파들이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민주화 탈에선 남마당 발갱이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 촛불 빨갱이들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 국가로, 촛불 빨갱이 국가로 다 만들었지요. 촛불 빨갱이 문재인의 부하가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김건희의 말입니다. 문재인을 끝까지 지킬 충성이 윤석열이라고 김건희가 1년 내에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사회주의, 골수 사회주의자라고 김건희가 얘기했지요.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깨버리고 저것들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추종 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촛불 빨갱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걸 뒤집어야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우익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파 농객이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윤석열 만세 부르는 것처럼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젊은 것들이 내가 쓰고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내는 청춘과 같이 젊습니다. 여러분, 대한문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육체 연령이 70, 80, 90, 100살, 150살이든 정신은 정확하게 71일을 정확하게 가리는 30, 40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머리 이렇게 씌가지고 자식 새끼도 안 까고 오늘 민노총 집회 있나요? 저기 민노총 요즘 민노총 정교조 데모하러 오는 애들요, 나라는 자식은 한 명도 안 낳고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면서 저 사회주의 혁명 일으킨다고 머리 허옇게 씨가 애새끼들이 데모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왜 저런지 알아요? 빨갱이 물먹어가지고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인 정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빨갱이 물을 처먹어가지고 이 좋은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번영시킬 생각 안 하고 저 새끼들 데모하러 쳐들었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개인은 베네수엘라처럼 몸무게가 9kg 빠지는 마두로 다이어트 못 처먹어가지고 북한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종자인 대한민국 한민족 종자를 저 외종자로 만들어놓은 북한,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보다 왜 키가 10cm 좋고 왜 우리보다 수명이 14년 짧은지 알아요? 빨갱이 뭉치먹어요. 그런 거 빨갱이 뭉치먹어. 지금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이놈들은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놈들 따라가면은 대한민국 청와대는 붕괴될 것이고 국방부는 점령되고 정보사의 정보는 전부 북한으로 가고 국정원은 북정원이 되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국방 기술을 개발해내면은 문재인이가 USB 담아가 북한 가다 준 거 아니야? 이 빨갱이들이라는 것은 자해족이고 자멸족이고 국가를 자멸시키고 보수이익을 자멸시키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우리 위에 올라타자마자 보수이익은 다 말라 죽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100명 남았습니다. 머리가 촌농에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국가유공자, 민주화, 건국, 해방 파는 여자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왜 국경을 허물어 치안을 개판으로 만드느냐 폭동났습니다. 보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의 혁명을 선거로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수혁명 일으키는 트럼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다가 오늘은 비행기가 고장나가지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부상 착륙했습니다. 나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산업화, 보수화, 실리화, 민주화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유진영의 통치자라는 놈들은 바이든, 윤석열, 마크롱, 프랑스 올림픽 좌파 올림픽입니다. 동좌파 올림픽. 여러분, 이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이 빨갱이 물에 들어가지고 국민들은 보수의 국민들인데 지구촌은 빨갱이들로 자유진영이 거의 다 차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촛불
촛불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밀어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혁명, 태극기혁명, 보수혁명을 일으켜서 민주화에 발휘했던 빨갱이들을 몰아내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국민이 머리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몰입에 기레기들, 판검사놈들이 빨갱이 물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패해서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보수위기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나 이번에 부통령 전부 극단적 좌익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익 혁명하는데 대한민국이 원래 1등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더 빠를 것 같아. 야! 머리에 바이러스 처먹었어. 빨간 물 이놈. 저 나이만 처먹었지요. 자유 대한민국에 물을 먹은 게 아니고 붉은 물을 처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석만 쌍망울을 떼버릴까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혁명 우리가 지난번에 크게 하다가 사기탄핵파 박근혜 대통령은 낙조수사하고 조중동 선동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기필코 자유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문에서 자유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희망이 없느냐? 여러분 그저께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MZ세대 20대가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구인의 박태준 산업화를 이룩한 사람들의 영상과 책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 사람들과 같이 맥을 이어 그 사람들은 기업을 일으키고 정치를 그 기업가들이 일으키도록 유지해주신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에요. 20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엄청 폭발한다. 이게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그거 보니까 밥 비벼 먹기 힘들거든. 자영업자들 작년에 100만 집 문을 닫았습니다. 한 집이 2명이라도 2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실업자가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국방부 무너지잖아요. 윤석열이가 군인들 하사관 기간 여운도 평균 못 줄 정도로 정치를 개판을 하니까 이번에 휴가 왔는데 군부대 갔다. 군부대 젊은 날 군대 안 가려고 눈이 안 보인다고 부정실에 가는 인간이 갑자기 국방 애국심이 생기겠어요? 국방을 말아먹는 걸 감추기 위해서 갔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의료계가 얼마나 개판됐습니까? 병원 앞으로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앞으로 도살점 끌려가는 기분일 거예요. 큰 병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윤석열 잘 무너뜨린다고. 그래 무너뜨린 거 도와줄게. 무너뜨린 이런 언론계 조선일보 의대 정원 늘려가지고 의료계 파괴하는 거 박수치고 있습니다. 언론계 검찰 이원석 수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애국 세력 자로잡고 윤석열 한동훈 정적이나 때려잡지 김건희 윤석열 일당의 범죄 조사 안 합니다. 검찰이 안 합니다. 권력의 중견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경찰이 경기도 의사에서 용산 앞에서 어떤 애국자 아버지의 사진을 있는 걸 보고 경찰이 밟았다고 싸대기 때려버립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해버렸어. 먼저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경찰이.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성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실부터 언론, 검찰 곳곳이 썩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왜? 검찰이 날조 수사하고 언론이 거짓 선동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니까 검찰은 날조해도 되고 언론은 사기쳐도 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한민국 태극기 혁명운동본부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설이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 내바다에 가면은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 원래 미국의 대륙 아래에 있는 바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 콜로라도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LA에서 쓰다 보니까 민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바닷물이 점점 말라가지고 내륙에 있는 바다가 말라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서 두퍼라고 소금기둥. 거기 보면은 옛날 바다에서 살던 새우가 조금 살았습니다. 모노레일의 큰 호수에 민물이 흘러나오는 곳, 옛날에 바닷물하고 농도가 같이 유지되는 조그마한 요만한 지역에 바다 새우가 조금 살아있습니다. 농도가 민물이 들어오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모인 위대한 바다에서 고래처럼 대한민국을 터키혁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촛불빨갱이들 만세부로 다 가버리고 이제 여기 조금 남았는 게 모노레일에 민물이 들어오는 지역에 완전히 바닷물, 소금덩어리가 안 되고 민물,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옛날 바다의 소금 농도를 유지하는 지역에 새우가 한 요만큼 살아, 요만큼 지어. 그 큰 바다에, 내륙 바다에. 대한민국 택시배 나오신 분들이 사정이 그런 게 아닌가. 이 대한민국이 태극기 국민들 세상이었는데 촛불빨갱이 세상 다 바뀌어버리고 이제 태극기 애국자들, 정상인들, 준법자들, 상식인들, 진실한 사람들은 딱 요만큼 남았는 것 같아요. 요만큼.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태극기 들고 사기 탄핵 날조 검사들을 타도하고 사기 탄핵 선동 언론들을 타도하고 사기 탄핵 배반자, 반란자, 반역자들을 몰아내어 대한민국을 국민 혁명으로 베네수엘라보다 빨리, 방글라데시보다 빨리, 영국보다 빨리, 미국보다 빨리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고 하면 된다는 자만이 하면 되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사기 탄핵 원천무효, 사기 탄핵범들을 광화문에서 인민재판으로 처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투쟁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조용한 대표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일 근가만 듣다가 일반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힘이 안 나시죠? 네, 역시 그 큰 북에 또 작은 북에 맞춰서 하는 데는 군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순종고 옆에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연사 모시기 전에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공지부터 한번 여러분께 알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그 8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광복절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날 8월 15일 오후 12시 30분 이 자리에서 박정희광장 대한문 이곳에서 자유대한민국 건국기념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저희가 집회를 할 때는 2시에 했었는데 이날만큼은 12시 30분에 그 자유대한민국 건국기념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육참골단 심리전체제 전복 대사기극 규탄, 그리고 고 유경수 여사 추도 식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중에 문세강이라는 그 저격범이 나와서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가 벌써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12시 30분부터 다음 주 목요일날 이곳에서 그 추도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또 옆에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 2시부터는 의대교육 정상화 및 의료대란 규탄 걸기대회를 전국 의대 학부모연합과 경기도 의사회 주관으로서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 내용 꼭 숙지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12시 30분까지 여러분 혼자 오시지 말고 광복절에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손에 손잡고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야죠. 네, 오늘 애국자들 이진원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또 아주 젊으신 분인데 말씀도 아주 힘있게 잘하십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애국자님 대표 트로트 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이 무더운데 오늘도 이렇게 애국활동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여기 연설하러 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국민의힘이라는 자칭 보수라는 놈들 이놈들의 상대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넘게 7개월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투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특별법, 5.18 헌법 수록, 부정선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 놈들한테 계속 규탄을 하고 5.18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5.18 정신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런 이
이 규탄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더니 저놈들이 미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황우여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었죠. 이 황우여라는 사람이 너무 듣기가 싫었는지 와서 5.18 정신이 뭔지 물어보는 이 질문에 답을 하겠다. 비서실에서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망갔어요. 저한테 영상도 있습니다. 황우여 본인 입으로 나는 지금 나 혼자 말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에서 날짜를 잡아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이 한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시진 당대표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저 한뚜껑이한테 황우여가 한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국민의힘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 저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3월 달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집시법 14조에 소음 기준치를 5dB씩 낮추겠다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얼마 전 8월 6일에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집회 시위 관련 소음 기준이 5dB씩 낮아졌습니다. 5dB이면 어느 정도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이 소리가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절반 이상. 사실 시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국민들한테 정치권 규탄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법안은 저 국민의힘 놈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윤석열이 시행령을 낸 거고 저 보수 우파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박수영이라는 놈이 부산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법안을 입법을 하고 권영세라는 놈이 용산에서도 집회 시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 더불어민주당 빨갱이 놈들은 이런 법안을 입법을 안 해요. 국민의힘 놈들, 저놈들이 이 집회 시위를 무서워합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이 떠드는 거를 무서워해요. 무서우니까 지들이 시위하는 게, 집회하는 게 무서우니까 국민들이 떠들지 못하게, 이 국민들이 떠드는 목소리가 멀리 퍼지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동지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놈들이 보수파 정말 맞습니까? 윤석열이 저 문재인 때문에 대통령 사저 주변 300m 집회 금지 이거 시행한 놈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보수파 대통령 맞습니까? 한동훈이가 보수파 정당, 보수파의 이념을 가진 당대표가 맞습니까?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저들이 이 우리가 외치는 진실의 외침, 이 집회에서 외치는, 시위에서 외치는 진실의 목소리를 아주 싫어하고 아주 무서워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무서워하는 짓을 계속하면 됩니다. 적이 무서워하고 적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저놈들이 어떤 개짓거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진실을 외치는 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땡패들도 거리에 나와서 애국심을 하나로 진실을 외치는 우리의 이 집회 시위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저 국민의힘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놈들한테 4,500회까지 할 거라고 공언을 내었습니다. 지금 90회가 다 돼가는데 저놈들이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술 처먹고 낮술 처먹고 와서 당이 따른 놈이 깽판 먹고 차로 지나가면서 크락션으로 회방 놓고 어디서 시켰는지 몰라도 술 먹은 놈들 불러다가 또 깽판 놓고 또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를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옆에 천막 치고 스피커 틀고 박이 놓고 저놈들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까지 이 애국 집회, 애국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들 힘차게 구호를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모든 빨갱이들, 국민의힘 빨갱이들, 더불어민주당의 빨갱이들, 이 모든 빨갱이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야, 호창해 주십시오. 빨갱이는 지옥으로! 빨갱이는 지옥으로! 빨갱이는 지옥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사랑이다.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몰아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사랑이다. 네.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의 창가죠. 네, 오래간만에 또 들어봅니다. 네, 오늘 또 다음 연사 모시기 전에 공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8월 7일이 입추였거든요. 입추. 그 가을이 들어선다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뭐 아직도 폭염주의보의 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말복은 좀 지나야 이 폭염의 열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 위에 일파만파 이 짝도 행진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행진을 이번 주는 폭염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행진을 좀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야 내가 무덥고 더운데도 그냥 행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고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여러 연사님들 먼저 모시느라고 사실은 주간 동향보고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의
주간 동향보고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먼저 민중웅 사무총장님 모시고 주간 동향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태극기연맹 국민본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정말 폭염의 더위인데요. 이 바깥에서 이 조금만 일을 해도 그냥 땀이 비오듯이 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건물이 열을 받아가지고 정말 땀이 막 흘러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8월 10일 중앙상황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쪽 남대문 쪽에는요, 이 전국에서 민도총을 포함한 전국에서 다 동원된 통일선동대가 현재 집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민노총들이 통일선동대를 조직해가지고 통일을 고조시키고 통일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그때 한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갑자기 통일선동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정도 다들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경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은 저쪽 세력입니다. 자, 이 통일선동대 저들이 왜 통일운동을 갑자기 기치를 들었느냐? 이제 작년에 김여정과 김정은이가 남조선 교류관으로 대한민국하고 호칭하면서 이들은 이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2022년 9월달 이 권영세의 통일부가 한반도 통일 방안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을 한국정치협회가 수주해서 12월 초에 통일부에 납품을 했죠. 그 내용이 뭐냐? 이 한반도 통일 방안이 고려한방제입니다. 고려한방제.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세례된 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종북 조약세력들의 세례된 종북 조약세력들의 통일선동, 저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 살인독재 김정은 체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파괴시키지 말고 북한을 넘어가라! 북한을 넘어가라! 대한민국 체제를 분리시키고 망가뜨리지 말고 북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라! 정신이 썩었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역사를 모릅니다. 저들은 결국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제일 먼저 처단의 대상들이 저들입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1975년 자유열람이 패망을 하고 월명이 자유열람을 적화시키면서 제일 먼저 함께 빼통을 투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포장해서 자유열람의 정권에 대항한 불확실들을 전부 다 투사시켰고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나치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이 구인하고자 하는 나라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총뿌리를 들이대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유월남 군과 자유월남의 경찰, 현직 경찰, 그 다음에 전직 경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나이 드신 어른이 없고 전부 다 청년들, 젊은이만 있는 곳이 바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폭염의 더위에도 언능선언의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도 잊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달의 무역 헌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온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기 건너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시청 건물에 걸려있는 걸개를 보십시오. 뭐라고 쓰는자면요, 더위를 핑계삼아 늦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 저거 7월 17일 제헌절에도 저 걸개 그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제헌절, 그러면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별시청은 우리 모두 함께 법치를 준수합시다, 헌법 수호를 합시다 라는 이런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문구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위를 핑계삼아 늦어서 괜찮은 날 여름이라고 아주 감성적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저런 글귀를 올린 놈들은 바로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간첩들이 하나도 지나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까 올인코리아 조영원 대표가 말씀을 올렸듯이, 그리고 애국자들의 이준원 대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이들은 위장 세력이고, 이들은 위장파이고, 이들은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만약 한동훈이와 포항수표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청에 걸려있는 저 걸개 그림을 오세훈 시장, 저게 뭡니까? 제헌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법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한마디 하지 않고 꿀먹은 덩어리. 윤석열, 대한민국 국가원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윤석열, 마찬가지로 저 서울특별시청에 걸려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걸개 그림을 지적했어야 됩니다. 이해도 수도 없이 많지만 저런 문제를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장 오선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5.18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오세훈은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본날의 능력도시 진작에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다 보셨죠? 개막식 보셨죠? 어느 나라의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악마를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게이 레즈비언, 어떻게 한나라 국가에 전 세계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주제를 바로 딥스테이트, 전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아젠다로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물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용하면서 이 나라를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 상황본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우리 대한문 집회의 걸개 그림의 주제, 부호, 현재 대한민국 체제정복 대사기국 영화 상영 중.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 영화가 어디서 상영하는지 극장을 좀 일러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대한문 극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한문 극장이라고. 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항 보시죠. 수면 위에 나와있는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권 모두 한 통속 같은 편 운명 공동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좌익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정복, 부정선거 범죄 조직, 선관위의 부정선거로 입법, 사법, 행정, 헌재, 언론, 교육, 노조, 문화, 체육 등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 부정, 정체성 말살,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으로 중앙정부 약화,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알게 되면 국민 동기가 일어나거나 내전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 체제정복 적화 실현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방송, 신문 등 언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관련 단체 및 인사, 보수 우파 단체장, 위장 보수 우파 목사, 위장 보수 우파 유튜버, SNS상에서 열성적으로 문재인 등 탄핵 이적 세력을 비판하였던 보수우파 진영 인사 등이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을 최대한 보수우파인 것처럼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좌우 극한 대결 연출은 보수우파 국민이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하는 진영 간 결집을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 체제정복
대사기비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며 영화 종료 시간은 세계전독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5.18 헌법 수록 추진,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개헌 추진 및 서울을 지방 도시와 수도 이전 목적의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천명, 국민의힘 의도적 총선 패배 의혹과 부정선거에 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장악, 국민의힘 부정선거에 꿀먹은 벙어리, 국민주권 수호 의지 없음, 4.15 총선, 40 총선 등 주요 선거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자유민 체제 전복 심각한 위기 봉착, 병정월급 200만 원에 의한 국군 국방해체 문제 심각, 헌법 위에 군림하여 국민 기본권 탄압하는 5.18 특별법,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공언에 따른 국민 정체성 말살 심각, 제주 4.3 무장폭동 사건, 여순반란 사건, 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부정 등 민주항쟁 성격 부여 및 특별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함께 국회 통과, 제주 4.3 폭동 사건 유족 증빙자료 없어도 인후 보증으로 사실상 친자관계 인정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지난 7월 13일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의결, 여순 반란 사건의 반란자들의 구역 협조에서 사살된 좌익들의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27억 원의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란자들이 희생자로 둔갑했습니다. 또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적화 정책을 변함없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의도적으로 자유를 외치고 한미동맹쇼, 상속세이나 금투세 및 종부세 폐지 등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우파 정책 발표, 즉 자기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부러뜨리는 6천 골단의 전략 전술의 심리전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종북 이적 세력들의 실체와 목적을 주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이 깨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정당, 언론 등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뿐이기에 국본 대한문 집회에 많은 국민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행 헌법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 걸개 그림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는 제가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마약 174kg, 시가로 2천억 원입니다. 세관이 결부된, 국가 권력이 결부된 밀수사건입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바로 담당 팀장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관세청에 칼을 들이자는데 서울청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수사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참 증거가 다 인멸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일본 메이저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굿모닝 충청이라는 조그만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비리 사건들, 바다 이야기, LCT, 도이치모터스 등등 수도 없는 주가 조작 사건과 금융비리 사건에 이 수사하다가 모든 게 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태양광 비리로 인한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북한은 조용합니다. 북한은 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또 무기를 수출하면서 러시아와 적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협약을 맺으면서 북한은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예전 같았으면요 연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어머니 공격했죠. 문재인도 그 공격은 세 번에 핍니다. 그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 돈도 마약 밀수 약 시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예,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반드시 규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막겠다는 세력들, 특히 가두리 세력들, 여러분들 알려야 됩니다. 누가 가두리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죠. 만일 경우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척파시키겠다는 만약 우리가 이적 세력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잔인하고 우리보다 더 잔혹한 그런 세력들이 현재 부정선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문재인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국민의힘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이재명도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한동훈도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윤석열도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부정선거 범죄 조직, 대한민국 헌법 국가기관의 탈선 선관위 해체시켜야 됩니다. 언론 다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이래는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늦게 해야 되는지는 이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척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서 언론이 살아있으면 제일 먼저 건드릴 사항이 바로잡을 사항이 선거입니다. 조선일보만 제대로 살았으면, 조선일보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렸으면 나라 바로 섭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으면 뭡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이요, 반대한민국 세력이요, 대한민국 척파 세력 아닙니까? 1950년 김일성 남침 사원에서 북한 인민군들이 서울 입성할 때 인민공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호의를 발행한 신문사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군부를 떼고 국민이 선전선동 기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돈이 한 푼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도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 탄핵 타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저들은요, 자네가 과문에 효수를 시켜도 정말 원천을, 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론에 칼을 쓰고 정치를 하고 언론에 칼을 쓰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자세력들, 그런데 목사의 탄을 쓰고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화는 이 세력은 뭡니까? 지금 자유를 외치고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고 종부세 폐지를 얘기하고 상속세 이해는 이날을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전국의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이들한테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을 보호하자, 윤석열 영웅이다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보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영웅이다, 이렇게 불화를 피우는 이 세력들, 치가 떨립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철저히 역할 분담에 의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카톡방에서 문재인 탄핵, 국가발랄 탄핵 세력 물러가라고 그렇게 글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를 외치는 걸 보면서 금방 알죠? 아, 이들은 넘어갔구나, 이들은 매수했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육사, 해사, 공사, 삼사, 전국 국통제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전국 국통제 육사, 해사, 공사의 일반 의원들 지도부를 탄핵하십시오. 지도부를 탄핵하십시오.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지지하자, 한동훈 지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탄핵하십시오. 고기원업 의원 여러분,
벌어지도 못하려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재명과 문재인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이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서로 짜고 치는 이 약속대련, 아주 극한 드립, 좌우 극한 드립을 통해서 좌우의 각각 진영의 격집을 유도하는 이 심리전에 다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민중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까 민중 사무총장님이 그 얘기하고 있을 때 반 대한민국 세력들, 반 국가 세력들이 옆에 지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분했었는데요. 그들은 반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반 국가 세력. 우리나라를 종북 좌익에 헌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종북 통일선봉대인가요? 이 종북 통일선봉대가 다시 나와서 아까 민중 총장님 말씀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또다시 한번 혼란과 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겠다 하는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들이 나타나고 나면 반드시 사회 혼란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젠? 저들이 나타나고 난 뒤에는 꼭 사회 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예상되기로는 윤석열 탄핵이나 이걸 들고 나서서 또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곧 조만간 가을에는 시작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그냥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면역학자이신 그 배용복 박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빨리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복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배용복.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팀은 UF 사태를 보면서 IMF 터졌을 때 기아 사태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기아 사태가 시발점이 돼서 한보철강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금융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주가가 2000포인트 넘었던 게 284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해요. 이번 주 월요일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폭락한 거 아시죠? 근데 팀은 UF 사태하고 주가 폭락 사태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지방에 전세 사기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방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갖다가 풀고 서울에 집을 짓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포항 사기 치더니 이제 그린벨트 사기까지 칩니까? 국민들이 다 개돼집니까? 네, 다 원뿌리들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게 문재인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 국민들 돈 빼먹을 생각만 합니까? 그린벨트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도시가 성장을 할 때 자연히 우리를 갖다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제 집에 돈 벌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고요? 썩어도 너무 썩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자, 고려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사님 소개해드릴 적에 배영석 박사님을 갖다가 잘못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배영복이라고. 배영복이 아니고 배영석 면허학자이신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연사님은 여기까지 이제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해서 행진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집회를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앞서서 끝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